반갑습니다. 엑셀 디자인하는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어장에서 규칙 없는 한글과 영문을 분리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한글로 시작해서 영어로 마무리가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영어로 시작해서 한글로 끝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한글을 분리해 내고요, 영문을 이렇게 분리해 낼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영문을 분리하고 영문 뒤에 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분리해 낼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한 함수를 몇 개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mid, sum, 그리고 또 mid가 또 들어가 있죠. 그리고 sum, 그리고 len-b, length byte라는 함수인데요. length byte에 대한 길이를 출력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2바이트 정도 표시가 되고, 나머지 영문이나 기호, 띄어쓰기 같은 거 있죠. 영문, 기호, 띄어쓰기 같은 경우는 1바이트로 표시가 됩니다. 쓰기가 좀 잘 안 되네요. 그래서 한글은 2바이트, 나머지는 1바이트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여기 있는 단어를 분리해 볼 겁니다. 뒤에 있는 문자값을 분리해내는 규칙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mid 함수에 substitute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len-b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length byte라는 함수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값을 똑같은 논리로 한번 추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 시트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결 시트에서 봤던 그 단어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먼저 한글을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해주시고요. mid 함수 불러주도록 할게요. mid는 텍스트, 그리고 스타트 지점, 그리고 개수 몇 개를 가져올 거냐라는 문자를 불러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찾는 함수가 되는 거죠. 왼쪽에 있는 이 단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부분은 한글 부분입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가장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아래의 모든 규칙은 한글이 가장 첫 번째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 넘버는 1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시작하는 한글이 있는 위치, 첫 번째부터 내가 원하는 한글 개수 몇 개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될 거예요. 그래서 1 적어주시고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한글만 분리를 해내야 됩니다. 한글의 개수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몇 개인지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일단 여기서 ESC 버튼 누르고 는 len-b, 그러니까 length byte라는 함수의 작동법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갈로 열 거고요. 여기 숫자 값을 하나 참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숫자 값 1이 출력이 됐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length byte, 그러니까 바이트의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 같은 경우는 숫자가 하나 들어가 있죠. 숫자는 1바이트에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임의로 제가 가라는 한글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가를 참조해서 갈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한글 같은 경우는 숫자 2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서 기호를 아무거나 이렇게 넣어볼까요? 기호도 숫자 1이 출력이 되죠. 스페이스바 한타 띄우고 엔터, 그래도 숫자 값 1이 출력이 됩니다. 콤마도 한번 찍어볼까요? 콤마 엔터,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죠. 여기에서 가나다라, 한글이 4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바이트씩에서 총 8바이트가 될 겁니다. 엔터. 이렇게 되면은 8바이트라는 값이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논리를 우리는 mid 함수의 세 번째 인수로 사용을 해 볼 겁니다. 그리고 sum 함수의 더블 네거티브를 활용을 해서 한글 같은 경우는 2바이트이기 때문에 2바이트 개수가 몇 개인지를 찾아서 그 개수만큼 출력을 해줄 겁니다. 다시는 해주시고요. mid 갈로 열고 왼쪽에 있는 단어를 참고해 주시고요. 콤마 찍고 1. 한글은 항상 1부터 시작을 하죠. 콤마 찍고 sum 갈로 열도록 하고요. 더블 네거티브 해주시고요. 갈로 열고 length byte 함수 불러주시고요.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mid 함수를 한 번 더 불러줄 거고요. 왼쪽에 있는 단어를 한 번 더 참조를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row 함수를 불러줄 건데요. 여기 있는 문자 개수 하나하나를 바이트 계산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 참조되어 있는 문자 하나하나를 배열로 분석이 가능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개념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row 함수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A1이라는 임의의 열번호 A 값을 넣어주고요. 콜론 해주고 A100이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B6번에 있는 이 값과 100번 매칭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00글자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부분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row 함수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1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미드 함수로 출력되는 문자 개수는 항상 1이 될 겁니다. 하나씩 출력을 하게 되겠죠. 판이라는 글자 한 번, 단이라는 글자 한 번, 이라는 글자 한 번, 이런 식으로 배열로 출력을 해주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갈로 닫도록 할게요. 갈로를 한 번 더 닫고 는 2라고 입력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2바이트짜리 한글의 개수를 카운팅을 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더블 네거티브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2라는 숫자를 만족하면 true 아니면 false가 출력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 true 값을 더하게 되면 한글의 문자 개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갈로 한 번, 두 번, 세 번 닫아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이렇게 되면은 판단이라는 문자 값이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오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글 같은 경우는 띄어쓰기가 보통 되어 있어요. 영어 단어 하나에 형용사도 있고요, 부사도 있고, 명사, 동사도 있겠죠. 영어 단어 한 단어에 한글로 표현을 할 때는 형용사가 들어가서 띄어쓰기가 되어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띄어쓰기가 있는 만큼 개수를 더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안 되고요. 첫 번째는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한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놓칠 수 있는데, 이 아랫부분의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 혼란스러워 한 칸 띄우고 하는 빈칸의 개수도 출력을 해서 더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안 되고요. 갈로 하나를 지워 주시고요. 더하기 해보도록 할게요. SVM, 여기서는 빈칸 개수만큼 더해 줄 겁니다. 빈칸 개수만큼 더해서 한글 문자와 함께 출력이 되게 해 줄 겁니다. 여기서도 더블 네거티브 해주시고요. 갈로 열어주시고 미드 함수 불러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참조되는 거는 여기 단어가 들어가 있는 셀을 지정해 주실 거고요. 콤마 찍고 로우 함수 똑같이 A1번부터 A100번까지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 1번부터 100번이라면 여기 있는 숫자 값은 1부터 100까지 출력이 되게 될 거고요. 여기 있는 문자 값, 시작하는 문자 값, 첫 번째 시작하고 또 두 번째 시작하고 세 번째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이 기준값과 100번 매칭을 해 나가게 될 거죠. 여기에서도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100번 매칭이 되고 결국은 내가 몇 개의 문자 값을 가지고 올 거냐 하면 한 개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1 입력해 주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글자 하나하나를 가져오는 논리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lengthbyte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지 않죠. 왜냐하면 빈칸, 즉 띄어쓰기는 1바이트이기 때문에 lengthbyte를 굳이 써주지 않더라도 여기에서 바로 빈칸의 개수를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는 쌍따옴표 빈칸 한 칸 해주시고요. 스페이스바 한 칸 띄워주시고 쌍따옴표, 그리고 갈로 한 번, 두 번, 마지막 미드 함수까지 갈로 닫아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 첫 번째 이 단어는 지금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라는 한글 두 글자가 출력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더한 이 부분의 빈칸은 여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출력이 되고 있을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 셀 포인터 찍어 주시고 수식 탭으로 이동해 주시고 수식 계산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계산 눌러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참조되는 기준값은 판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이죠. 계산. 이렇게 되면 지금 로우 함수에 의해서 A1번부터 A100번까지 여기 참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계산. 하나씩 가져왔습니다. 문자 하나씩 갖고 왔고요. 로우는 1번, 그리고 2번, 3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당하는 문자가 하나씩 다 가져왔죠. 1부터 100을 입력했기 때문에 시작하는 구간이 다 이렇게 빈칸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려볼까요? 계산. 한글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판이라는 글자는 2바이트, 단이라는 한글도 2바이트, 그래서 2바이트, 2바이트, 나머지는 1바이트고요. 빈칸은 그냥 0바이트입니다. 그래서 0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 것도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산 한 번 더. 그렇게 되면 지금 true와 false 값이 출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true라는 이 문자 개수를 계산을 할 거죠. 여기 더블 네거티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true 값을 숫자 1로 받아 오겠죠. 그래서 true가 하나, 두 개가 있게 되는 겁니다. 판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두 개의 한글, 하나, 둘, 이 두 글자를 가지고 오는 논리가 되는 거죠. 계산,
계산. 또 계속 이렇게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뒤에는 빈칸을 찾는 거죠. 빈칸이라기보다는 띄어쓰기를 찾는 겁니다. 띄어쓰기. 다 폴스 구간이 이렇게 쭉 출력이 되다가, 다 폴스가 출력이 되겠네요. 여기 빈칸이 없기 때문에 다 폴스가 출력이 되었죠. 계산. 그러면 더하는 이 구간에는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0이 출력이 되었고요. 한글이 앞에는 2개가 있기 때문에 숫자 2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계산. 그러면 판단이라는 글자값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2개, 판단이라는 한글 문자가 분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는 띄어쓰기가 1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개수 플러스 1이 되어서 시작하는 위치는 한글 플러스 1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6개의 문자 값을 가지고 오게 될 겁니다. 빈칸도 문자로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근처에 띄우고 있는 총 6개의 값이 출력이 되면 되겠죠.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앞에 있는 빈칸까지 다 이렇게 규칙성을 가지고 가져오게 되었죠. 뒤에 있는 영어를 분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는 해주시고요. 미드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할 셀은 단어가 들어가 있는 이 셀이 될 거고요. 콤마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체 문자 개수 중에서 한글 개수만큼 빼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len 갈로 열고,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작하는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한글이 시작되는 위치 다음부터 영어가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이 있는 마지막 구간 플러스 1을 해주면 영문이 시작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 이 부분을 참조해 주시고, 플러스 1 한 위치가 시작 위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len 갈로 열게요. 전체 문자가 들어가 있는 단어를 클릭해 주도록 하고요. 빼기 len 갈로 열고, 한글을 빼주게 되면 전체 문자에서 한글만큼 빼졌기 때문에 영어만 남게 되겠죠. 갈로 닫고 미드 갈로 닫고 엔터. 이렇게 되면은 영문만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한글로부터 시작해서 영어로 끝나는 이 단어에서 한글과 영어를 쉽게 이렇게 분리해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두 번째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substitute 함수의 논리에 의해서 먼저 값을 출력을 해내고, 출력된 그 값을 가지고 문자를 다시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영문, 우리가 아까 length byte라는 함수를 배웠죠. 영문 그리고 기호 같은 경우는 다 1바이트고요. 한글만 2바이트입니다. 이 부분은 참조가 꼭 돼야 될 거고요. 여기서 시작하는 위치를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도 1바이트고 기호도 1바이트입니다. 첫 번째 이 단어장을 봤을 때 영문이 쭉 시작이 되다가 기호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영문이 시작되고 바로 한글로 넘어갑니다. 즉 1이 계속 1바이트가 계속 진행이 되다가 2바이트로 바뀌어지는 지점이 영어와 한글이라는 명확한 구분선이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영문이 시작되다가 한글이 시작되기 전에 기호가 중간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영문과 한글을 분리해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영문이 다 시작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호를 제외하게 되면 다 한글로 또 시작되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데이터를 분석할 거냐면, 여기 있는 갈호와 띄어쓰기, 그리고 여기 보면 콤마가 들어가 있는 게 공통점입니다. 즉 4개의 기호가 공통적으로 나타나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가지 기호를 모두 빈칸 처리를 해서 영문과 한글이 바로 시작하게 모두 똑같은 공통 규칙을 적용시켜 줘 볼 겁니다. 활용해야 될 함수는 substitute라는 함수가 있죠. 는 해주시고 substitute. 지난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확인한 적이 있는데요. 이전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substitute 함수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그 논리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먼저 기호의 첫 번째 이 갈로 여는 기호부터 공백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찍어 주도록 할 거고요. 콤마 old 텍스트는 기존에 있는 기호를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기호는 항상 쌍따옴표 안에 가다 두셔야 되죠. 갈로 열고요. 쌍따옴표 닫았습니다. 갈호를 연 이 기호를 콤마 찍고 쌍따옴표 2개 해주시게 되면 이 갈로가 빈칸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바로 갈로 닫아 주시면 갈로를 여는 이 친구가 생략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엔터를 쳐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장에서 이 갈로 여는 부분이 생략이 되어졌어요.
두 번째는 갈로 닫는 부분까지 한번 생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 찍어주시고 지금 출력된 값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자 값 그대로죠. 여기에다가 substitute 함수를 한번 더 불러와 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 함수 안에 출력되는 값은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문자 값이었죠. 여기에서 기준값은 첫 번째 substitute 함수로 출력을 한 문자 값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콤마를 찍어 주시고요. 쌍따옴표 해주시고 두 번째 생략할 기호는 갈로를 닫는 기호였죠. 갈로를 닫는 기호 적어주시고 쌍따옴표 콤마 찍고 갈로를 닫는 기호를 쌍따옴표 두 개에서 생략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 있는 갈로 열고 닫고 하는 기호가 생략이 되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세 번째는 여기 있는 빈칸을 생략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 가장 상단에 마우스 커서 찍어주시고요. substitute 함수 불러주시고 지금 여기에 출력되는 값이 텍스트 기준 값이죠. 여기는 갈로를 열고 닫고 하는 기호가 생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구간 콤마 찍어 주시고요. 올드 텍스트는 쌍따옴표하고 스페이스바 한타 띄운 이 띄어쓰기를 생략을 해 줄 겁니다. 쌍따옴표하고 콤마 찍고 그냥 쌍따옴표하고 갈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여기에서 갈로 열고 닫고 그리고 스페이스바 한타 띄어진 이 구간까지 생략이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첫 번째 이 단어장 같은 경우는 여기 보여지는 쉼표가 없어요. 그래서 쉼표까지 한번 생략을 시켜놓고 공통규칙을 적용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논리를 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 클릭해 주시고 가장 상단에 substitute 함수 더 불러주시고요. 이 값이 텍스트죠. 이 텍스트는 갈로 열고 닫고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한타까지 생략되어진 문자값이 출력되는 구간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콤마 찍고 쌍따옴표 콤마를 찍어 주시고요. 쌍따옴표 해주시고 콤마 찍고 이 쉼표를 빈칸 처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갈로 닫고 엔터. 지금은 여기에 있는 쉼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지만 참고하는 셀을 밑으로 이렇게 당겨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여기 띄어쓰기와 이 쉼표 또 띄어쓰기가 모두 생략이 돼서 단어가 합쳐져 있게 되겠죠. 엔터. 쉼표와 띄어쓰기가 모두 생략이 되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함수로 출력된 결과값을 가지고 미드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사용을 해 보게 될 겁니다. 더블 클릭해서 첫 번째 이 구간으로 참조셀을 옮겨 놓도록 하고 엔터를 쳐 놓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여기 출력된 이 값을 가지고 규칙을 적용을 해 보게 될 거예요. 는 미드 갈로 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논리를 카피해서 가지고 오면 될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을 카피해 놓도록 할게요. 컨트롤 C 는 미드 갈로 열고요. 첫 번째 이 구간은 여기 있는 이 값을 참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V 해서 미드 함수의 첫 번째 텍스트 구간을 우리가 아까 출력을 했던 이 문자 값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콤마 찍고 스타트 지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1바이트가 계속 시작이 되다가 2바이트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플러스 1 해주면 2바이트가 시작되는 전 단계까지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미드가 시작되는 첫 번째는 항상 영문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기 시작하는 스타트 넘버는 1로 픽스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이제 몇 개를 가져오면 될 거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서 1바이트로 시작되는 이 구간의 개수만큼 가져오면 되겠죠. 여기서 1바이트로 계산이 되어지는 값들의 합계값을 계산을 하면 영문의 개수가 나올 겁니다. sum 갈로 열고 더블 네거티브 해주시고요. 갈로 열고 랭스 바이트 갈로 열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드 함수 갈로 열어주신 다음에 참조하는 구간은 왼쪽에 있는 이 단어장이 될 거고요. 콤마 찍고 똑같이 로우 함수 불러주시고요. 여기에서 문자 하나하나를 비교를 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몇 바이트인지 계산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도 A1부터 A100번까지 임의로 열은 지정해주고 지금 숫자 1부터 100이라는 값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비교할 값이 될 문자는 하나가 될 겁니다. 갈로 한번 닫아주시고요. 갈로 한번 더 닫고 는 1바이트 개수를 찾아달라고 는 1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더블 네거티브 앞에 있는 갈로 썸 갈로 미드 함수 갈로 닫아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류가 날 수 있겠네요. 왜냐면 미드 함수에 참조되는 이 구간은 우리가 아까 값을 출력을 했던 이 구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substitute 함수로 출력을 했던 이 기준값 똑같이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C 해주신 다음에 이 6번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substitute 함수로 출력을 했던 그 문자 값이 출력이 된 부분을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지만 1바이트 개수를 세는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인수와 이렇게 동일하게 맞춰주는 개념도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엔터 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어만 이렇게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더블 클릭해서 값을 채워 놓도록 할게요. 여기서 확인을 해 봤더니 영문만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는 수거 같은 건 참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단어만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한글은 분리해내기 쉽겠죠? 는 미드 갈로 열어주시고요. 참조할 셀은 이 부분이 될 거고요. 콤마 찍고 시작하는 위치는 영문 다음부터 시작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구간 문자 개수 len 함수 갈로 열어주시고 영어 이 부분 찍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갈로 열고 플러스 1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문 개수만큼 출력을 하고 그 다음 기호가 됐던지 한글이 됐던지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콤마 찍고요. 전체 문자 개수에서 이번에는 영어만큼을 빼주게 되면 나머지 기호든지 한글이든지 이 문자 값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문자 개수 다시 한번 찍어 주시고 갈로 닫고 빼기 여기 있는 영어 개수만큼 빼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len 갈로 열고 출력되었던 영어 이 부분 찍어 주시고 len 갈로 미드 함수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 영문 다음에 있는 이 한글에 대한 부분이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동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영문과 한글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어장에서 규칙 없이 한글과 영문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경우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어떻게 한글과 영문을 분리해 낼 수 있는지 그 논리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